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만한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선윤 위원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퀴즈도 열려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1번일지 2번일지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요.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22% 떨어져서 2,406포인트의 거래 마치면서 2,400선을 간당히 지켜줬고요. 연준 FOMC 결과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식과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판단입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4,500억대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대 넘는 조정세 나왔습니다. 8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역시나 나홀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2,200억대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00억대 매도, 그리고 기관이 1,700억대 매도 보였습니다. 다음 환율시장입니다. 환율시장은 유가 증권시장 하락했지만 위안화 강세와 연동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174원 40전에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7%가량 내려왔고요. 1,400선 깨고 1,3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 살펴보시죠. 이더리움은 반대로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1.6%가량 상승해서 4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STG가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14% 이상 올려 세우면서 21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에서는 에어드란 역시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13% 넘는 급등세 나왔고요. 리플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30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상 맞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상한가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죠. 상한가뿐만 아니라 상승했던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 저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영예의 주인공들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4가지 꼽아왔는데요. 한국주강, 시너지 이노베이션, PCL, 그리고 휴네시온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옆에서 김선희 위원님께서 정말 상한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담아서 지금 종목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한국주강과 시너지 이노베이션 상한가 왜 갔나요? 오늘 아침에 점상 갔었는데 오늘 기업방문 간다고 대응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다들 수익률이 한 15%? 뭐 20% 이렇게 나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한국주강인데 첫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아침에 갑자기 빠박 치더니 상한가 바로 잠겼다 풀렸다를 좀 반복하는 모습이 좀 끝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잠긴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호가를 보자면은 이게 지금 상 잔량 자체가 13만 주가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400만 주인데 13만 주가 잠겨 있다는 것은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조금 상한가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끝까지 관리하는 모습은 좀 나오긴 했지만 조금 잔량 자체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내일장에 봤을 때는 약간의 조금은 위험 부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누군가 또 끌어준다면 또 강하게 매수를 해준다면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다는 거에 조금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800원짜리 자체도요.
이전 가격대,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 때 나왔던 요 고점 라인들, 그러니까 박스권 크게 형성됐던 자리죠. 1,800원대, 2,000원대 요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올려치면은 2,000원짜리는 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00원 이상부터 만약에 간다면 그때는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바로 밀린다, 시가 자체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분할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잔량 자체가 많으면 제가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오늘 약간 리스크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오늘 장에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상한가 풀리더라도. 이것 때문에 좀 버텼던 거지 이 종목은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하루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오늘 유독 많이 터졌어요. 안 터질 때 거래량 자체가 6만 주. 자, 어제 7만 주였어요. 어제 7만 주. 그리고 화요일이 6만 7천 주. 월요일이 조금 나왔나요? 아니네. 월요일 17,000주. 이게 거래량이냐? 자, 이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강제로 좀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 좀 강하고 바닥에서 좀 잘 치고 갔는데 관리하는 느낌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2,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몇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정리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이 종목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좀 많이 위험해 보이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이 많고 많은 종목들에 왜 이걸 하시려고 다른 종목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인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진단키트 좀 이슈가 좀 나왔어요. 채취키트라고 하는데 그 FDA 품목 허가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장에 뉴스 나오자마자 갑자기 또 상한가 오전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쭉쭉쭉쭉 튀고 올라가면서 잠겨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종목 역시나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일봉 상황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호가 잔량 자체도 그래도 준수한 250만 주가량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잔량이라면 내일장에서도 그래도 최소한 10에서 20%가량, 최소 10% 이상의 상승 그림은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오늘 거래량이 870만 주였고 잔량이 400만 주 이상이다. 절반 이상이다. 간단하게 그냥 절반 정도 보면은 10에서 20% 사이는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상승 그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런데 내일장에 따라 들어가신다. 시가로 더 튀어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시가로 들어가셔야 되고 시가에서 목표 수익률 2%, 3% 보셔야 돼요. 그 이상 보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이슈는 좋지만 요즘에 이슈거리 자체가 이틀, 3일을 잘 못 가요. 원체 빠르게 치고 내려오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SK렌터카 시총 3천억짜리인데 1,0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최저주가 했는데 잔량 900만 주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잔량을 믿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감까지, 오늘 장 마감까지 꽉 잠겨 있었으니 내일장에서의 870만 주의 절반 이상의 잔량이 있었으니 10에서 어떻게 해요? 15%, 20% 정도까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30% 맥스에서 절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일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0% 이상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 대응하셔야 됩니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위원님께서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 내일 당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최소 10%나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눈빛을 빛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실의 방 가고 싶지 않으시죠? 이제 김선희 위원님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많이들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종목들까지 이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CL과 휴내시온이 남아있죠. PCL 같은 경우는 또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왜 상한가 갔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PCL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보면 계속 단일 공급 판매 수주 공시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 금액이 뭐 3,500만 원, 4,000만 원, 2,500만 원 적더라도 꾸준히 공시를 내고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고 있는 기업, 우리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 건전하고 향후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약국이라고 딱 검색을 이제 PCL에 들어가서 해보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항체 진단 키트를 미국에서 EU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한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친 제품이고 FDA,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FDA를 통과해야 되는데 FDA에서도 이제 원하는 조건들을 90% 이상 충족했다라고 회사에서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PCL의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밝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고 공급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잘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실적만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EUA 승인이 나고 추가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올해부터 이 기업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여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고점 권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젠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사신 분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진단키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수주와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부분인데 투자자들, 신규 접근하는 주주분들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PCL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CL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시 이후 점심시간대부터 강하게 상한가를 잠갔고 앞으로도 EAU,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크게 더 폭발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고 그 거래량의 주체는 기관, 투신을 집중으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급까지 한번 챙겨보면서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챙겨보시고 아직 미보유자, 이 기업 정말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직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시젠이나 수젠텍이나 다른 기업들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지를 꼭 확인하신 이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CL은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휴네시온입니다.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안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망 분리, 망 연계, 데이터 전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2분기에 이제 상반기 전체 실적으로는 그 적자가 나왔지만 2분기에 장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호조를 통해서 이 기업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92.8%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와 추가적인 실적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전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다분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기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상승이 강한 종목들, 상한가에 잠긴 종목들 그런 부분을 쉽게 따라가는 매매 습관은 절대 버리셔야 한다. 그런 매매 습관은 나의 계좌를 녹여버리는 그런 습관이다. 그 부분만을 명심하셔서 PCL이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조정을 받고 있는 다른 섹터, 실적을 내고 있는 시젠이나 수젠텍을 보시고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도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 보안 솔루션 이외의 다른 업체들도 주가가 바닥에 있는 부분들이 꼭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런 종목 받아가셔도 좋고요. 고점 영역에서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 고점 권역에 있는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어요. PCL과 휴네시온 모두 기관이 매수를 했거나 매도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스피 상승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새우글로벌 9% 넘게 급등했고요. KEC 역시 8.88% 올랐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7.32% 증가했습니다.
네, 상한가 따라잡기 어려운 거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김선윤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새우글로벌부터 차례대로 봐주시죠. 네, 새우글로벌 정치 테마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홍준표, 유승민 관련주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새우글로벌 차트를 2018년도부터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고점 영역 인식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냥 딱 봐도 선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이 정도 자리에서는 좀 고점 인식되면서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와요. 특히나 2019년 초에는 또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엔 대다수 이랬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현 구간대에서는 우선적인 매도 대응이 필요한 자리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에는 상당히 조금 위험해 보이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올려치더라도 그래도 오늘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윗꼬리 자체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2019년도 초에 나왔던 이런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하지만 꼭 지키셔야 될 자리는 만약에 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 내려온다면 오늘의 종가 정도 해당하는 뭐 2,200원 정도 자리는 조심해야 될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으로 깨져버린다면 바로 빠르게 꺾여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따라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매수는 절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캑이라는 종목이다. 저는 캑이라고 부르는데 KC예요. 캑이라고 불러요? 편하지 않습니까? 자, 많이 좀 급등을 했어요. 오늘도 8%가량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항상 미리 조금 먼저 뭐 흘리듯이 뭐 애플도 그렇지만 아이폰 유출됐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진 하나가. 그래서 테슬라 납품 관련주 맞춰가지고 KC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조금 잘 가주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이슈 나와서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그냥 먼저 미리 나온 뉴스인 거예요. 당연히 다 아는 뉴스였고 발표한다 했었잖아요. 테슬라 언제요? 배터리 데이 날. 다 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장 윗골이 달리면서 많이 내려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종목이 더 한번 치고 간다 하기에는 조금 확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 깬다면 이 자리 눈에 보이네요. 한 1,300원 초반짜리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면은 그 자리는 위험 구간 인식이 되니까 꼭 정리하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절대 이 종목은 너무 위험합니다. 따라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니까요.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우리들 휴브레인도 굉장히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가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악인 경우에 음봉이 7개 나옵니다. 그렇죠? 7개 나온 이후에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있어요. 차트적으로 대응을 할 때 옛날에 이제 라떼라 그러죠. 라떼 많이 쓰던 그런 차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7번 깨지고 올라서는 모습이 오늘 한 차례 나오긴 했거든요. 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 일본 전역에 뭐 260원 규모의 6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근데 요즘에 이 정도 가지고는 좀 크게 세게 주가가 탄력받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좀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역시 또 인기 자체가 또 많이 없기도 했고, 우리들 라인은 액세스가 또 원체 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슈 받고서 많이 갔던 모습이라 조금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호재거리는 좋았는데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온 자리라 추가 흐름 자체를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해봐요. 근데 여기서 더 간다? 더 갈 수는 있겠죠. 더 가면서 얼마? 21선까지 회복 나온다면은 5,000원 정도 자리가 우선은 회복을 1차적으로 해줘야 그 다음 자리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5,000원 자리가 우선 핵심 자리일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라인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규 접근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려볼 테니까 천천히 대응하시는 종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은 그래서 상승폭
자체가 크지만서도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조금 될 것 같아서 관심에 두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 코스피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바닥의 신과 분석의 신 함께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서울경제 허반서 아무거나 검색을 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500명이 되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다 인원이 차기 전에 빠르게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렇다면 코스피 상승 종목 봤으면요. 코스닥 상승 종목도 봐야겠죠? 코스닥 상승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 종목들입니다. 익숙한 종목도 있고 처음 보는 종목도 있는데요. K사인, 이노인스트루먼트, KPM테크까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네, 이렇게 K사인과 이노인스트루먼트, KPM테크 세 가지 살펴볼 텐데 KPM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상승 종목에서 좀 눈에 띄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K사인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종목 K사인 보겠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업체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K사인이고요. K사인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 솔루션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부분으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 바람에 한 번 더 이슈가 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을 이어간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이제 폐지되는 부분이 있죠. 액티브엑스 폐지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해외 시장처럼 간편하게 비밀번호 하나로, 지문 하나로, 홍채로 그 장벽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공인인증서. 하필이면 공인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은행도 전자결제도 카드결제도 어렵게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곽강을 받는 거죠. 보안은 좋은데 간편하게 결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과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만 해도 22억 원을 했습니다. 작년 38억 원인데요. 여기서 곱하기 2 해보면 당연히 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 도달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한 상승의 원인이 어디냐? 주체가 투신입니다. 투신에서 이제 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차트상으로 살펴본다면 넓게 차트를 열어놓는 겁니다. 넓게 차트를 열어놓고 1차 고점이 지금 오늘 상한가가 도달한 2,000원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고점을 한번 보자면 2차 고점이 2,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지나는 그 날까지는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 너무 빠른 대응이 안 되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매 대응도 자신이 있어야 꼭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담력이 있으셔야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60일선 이 부근에서 1,500원 이하에서 신규 접근을 하시고 연말까지 내년도 감사보고서 나오는 그 실적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한번 크게 큰 그림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살펴보면 5G 장비 공급 계약, 버라이즌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살펴봤을 때 이 기업이 이제 돈을 버느냐 바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어떠냐 살펴보면 그래도 9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섹터에서 동반 상승을 이루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이 강하게 뒷받침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선을 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이 기업이 앞으로 쭉쭉쭉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적으로 올라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K사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흑자 전환을 9분기만큼은 했지만 이 다음번 수주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넜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KPM테크인데요. KPM테크는 현재 단기 과열로 인해 경고가 지정된 종목이죠.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뽑아볼까요? 그러면 액면 분할 이후에도 지금 전 최고 고점이 3,600원,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기업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당연히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적자예요. 아직 좋지 않아요. 오늘 수급 그래도 기간이 잡아주고는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부분 2분기 실적이 어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기업의 구유 가치가 어느 정도가 맞을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천억 넘어가고 있는데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1년 총 매출이 1,700억 정도, 17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너무 고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에 딱 들어맞는 부분 아닐까. 그리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윗골이 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막판에 장 마감을 다가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의 분봉 차트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이 기업이 이 종목이 갭 상승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라면 이 부분에서 저희 가족방이라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라면 내일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상승 종목 3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하락했는지도 봐야겠죠. 코스피 하락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OCI 5% 넘게 하락했고요. 현대건설기계, 일양약품 역시 각각 5%대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저희가 꼽아봤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종목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OCI 먼저 보고 싶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전부터 꾸준히 지켜와 보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화솔루션을 먼저 보면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대표주이기는 하지만 오늘 니콜라 사태를 동반한 부분인지 하나그룹주 전반에 있어서 조정들이 좀 나와주는 부분인데 OCI는 태양광 업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접근 가능한 부분들로 살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 여백을 채우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린 뉴딜 관련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급등 때마다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실적,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오늘도 여지없이 기관들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이 부분, 공간을 메우면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55,000원 언더에서 55,00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시고 수급 체크하고 그리고 다른 업황의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으로 미 증시에서도 태양광 업계는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갭을 메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5,000원까지 조금 기다려보셨다가 함께 태양광 업계 섹터가 다시 반등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뉴딜 지수 펀드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기관에서 매집을 다시 들어올 때 그때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이제 OCI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다음 코스닥 하락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코스닥 하락 종목입니다. 세미시스코 12.8%, SDN은 8.1%가량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테라젠 이텍스 역시 6.18% 내려왔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 종목 중에서 김선윤 위원님께서 SDN 봐주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 종목을 굳이 봐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SDN을 하지 말고 네. 테라젠 이텍스를 할게요. 아우, 저랑 밀당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OCI를 하셨기 때문에 네.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네.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젠으로
바꿀게요. 네. 자, 테라진텍스가 오늘 6%가량 좀 밀렸어요. 뭐 이슈는 이거였어요. 세계 유전자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 보안 인증 ISO 27701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사실 사실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그간에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하락 맞춰서 좀 밀렸던 거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나왔던 급등 자리가 또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뚫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왔던 거예요. 이거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좀 건전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 거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가면서 가뿐하게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가는 계단형 상승 자리를 보여주니까 조정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흐름 나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사실 이 종목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에 더, 두 번에 더 조정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가장 좋은 자리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고요. 만약에 내일장 슈팅이 나온다면은 15,000원 이상의 흐름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크게 나와준다면.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 그 이상에서는 충분하게 어떻게 해요? 네. 팔아요? 아니죠. 15,000원 넘어가면 더 갈 수 있으니까 홀딩 하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우선은 지금은 전고점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흔들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대신 떨어진다면 12,000원, 11,000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줍줍이라 표현하죠. 네, 매수하셔서 또 좋은 소식 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이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 맞은 것처럼 정리를 좀 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금퇴족 되기였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요. 위원님들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맛있는 음료수에 꼭꼭 숨겨서 주셨던 종목이 바로 힘스였죠. 오늘 왜 쉬어갔을까요, 위원님? 네, 잘 가다가 오늘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4%가량 밀렸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중이었는데 조금 밀려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들이고 나서 계속 오르는 모습이었고 화요일 같은 경우 5%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3%대 좋은 흐름 나왔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을 수시로 제가 장중에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목을 매수하셨다면은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가뿐하게 2%, 3%, 5% 정도는 가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 나시면 수익 실현하셔서 충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종목은 실적 자체가 원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연말까지 보신다면 정말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말씀드릴게요. 홀딩해 주시고 큰 반등을 노리셔서 어떤 반등이냐면 자, 이런 반등이에요. 자,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 잘 정리했죠. 이런 급등 흐름이 나올 때가 있다고. 이런 급등 흐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네,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Y, MC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런 급등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급등 흐름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일장 밀린다, 이건 진짜 싸게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담으시고 대응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힘스는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은 허반석 위원님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현대로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홀딩일까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현대로템을 오늘 좀 전에 있었던 방송 6시에 주유소라는 유튜버 방송에서도 제가 옆을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전부터도 현대로템을 한 2-4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는 1년 동안 현대로템을 계속 드릴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식들, 진행되는 소식들, 업데이트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현대로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시장을 모두 다 이제 집어삼킬 겁니다. 전 세계의 수소시장을 다 집어삼킬 거예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미 법무부에서 이제 조사를 들어갑니다. 이게 사기냐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니콜라가 이제 수소차의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GM에 투자를 받아서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사기다라는 쇼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시장, 수소자동차, 수소모빌리티에 있어서 전 세계를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로템 모든 현대그룹사 전체가 수소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역량을 감당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현대로템을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로템에서 수소 리포머라고 수소를 추출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이제 전철도 하고 있고요. 그게 트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계하고 건설하는, 그리고 수소를 판매까지 하겠다고 전관 변경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기금이 6월 1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수 일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 일간을 이미 3개월 전부터 계속하고 있다. CB 오버행 이슈를 감당하고서도 매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 부분은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결국엔 이 주가는 우상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저점 라인을 잡고서 이 저점에서는 무조건 매수 대응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한다면 내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내가 산 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의 수소 이야기 중에서 현대로템을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3만 원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1년 동안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노란톡 오픈방에 오셔서 현대로템 질문하세요. 그러면 최근 소식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의 신규 대표이사가 이용배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 예전에는 기업을 판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이 기업 잘 재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매각을 할까요? 현대그룹에서 계속 가지고 갈까요? K2 전차 이야기 그리고 9호선 전철 수주 이야기. 이 대표이사가 오자마자 저렴한 지하철 수주는 안 받겠다. 그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지하철 입찰 같은 경우에는 3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 현대로템에서 당연히 가지고 오겠죠. 왜냐? 9호선 지하철 현대로템에서 계속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실적이면 실적, 향후 전망성이면 전망성, 가치면 가치, 기업 경영자의 재무적 실력까지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현대로템은 1년 이상 함께 쭉 가지고 가시면 금퇴족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리뷰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대표님의 조남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정말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참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분석 정말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에 대한 이슈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노란톡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장중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톡방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 퀴즈로 나갔었죠. 지금 현재 시간 9시 33분 06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부로 퀴즈는 마감되었습니다. 문자 접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바로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제가 중국 경기 회복, 소비 회복, 그리고 중국에서 9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그 사이에 밀폐용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밀폐용기 하면 댁에서 어떤 것들 많이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냉장고가 밀폐용기가 될 수는 없나요? 안 되죠. 냉장고에다가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로 된 밀폐용기들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락앤락 제품입니다. 락앤락을 제가 팔로 나온 건 아니고 락앤락 기업을 설명드려 볼게요. 중국에서는 이 락앤락 제품이 고급 브랜드,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품까지도 가는 겁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혼수로도 해주고 그리고 고급 브랜드로 입지를 굳혀놨기 때문에 락앤락 같은 경우에 중국 OECD에서도 중국의 경기 회복이 주요국 중에 G20 국가들 중에 가장
경기 회복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바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면 락앤락 수출길 열리고요. 수출 증대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도 화장품도 사고 락앤락도 사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구족들도 주문이 가능하고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구매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향후 전망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전년 대비 온라인 매출이 26% 성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증대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직 중국 경기 회복의 이야기가 아직 화장품으로 그리고 카지노로 여행으로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 락앤락까지는 아직 그 소식이 안 온 모습입니다. 저가에서 잡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방에도 많이 계세요. 저가에서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응으로 가시고 한 번에 많이 사시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항공, 여행 다시 회복이 돼야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 라인을 지켜가시면서 이 부분 접근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짧게는 13,000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락앤락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아직 좋지 않아요.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고 여행객도 회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회복된다고 하면 연말에는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000원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15,000원 그 이상도 회복할 여지가 강하다라고 오늘 락앤락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현재가라고 나와 있는 건 지금 사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는 13,000원 그리고 길게 15,000원 이상도 회복 가능하다. 손절가는 10,000원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도 공개가 돼야겠죠. 오늘은 이제 공략주 개념보다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수와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셀트리 윤이었는데 허로템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로템 진짜 좋거든요. 허로템 될 것 같은데 저 아까 대표이사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할 정도는 몰랐는데 진짜 소름 돋습니다. 혹시 소름 그 회사의 돋는데. 아들은 아니시죠? 정말 대표이사 성함까지 얘기할 정도면 말 당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대표이사 성함은 진짜 잘하는 회사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기업 다녀오신 탐방 기업 대표님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알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여러분들 아침부터 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LG화학이에요. LG화학 왜 우리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가? 왜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택했는가?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왜? 지분을 100% 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LG화학의 일반 주주들의 주식 수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적 분할했을 경우에는 그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 별로. 그러니 100% 온전하게 먹어야 됐는데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 주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 청와대 청원 자체도 들어갔죠. LG화학에 대해서. 근데 또 많지도 않아요. 아직 인지 자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인 건 뭐냐면 분사를 해서 나는 내가 개인 투자자인데 LG화학을 투자한 첫 번째 이슈도 뭐고 두 번째 이슈도 뭐고 세 번째 이슈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 보고 투자가 들어간 건데 나한테 그 회사 지분을 어떻게 해요? 안 줘. 인적 분할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LG화학을 보유한 주식수의 비율만큼에서 만약에 분할했을 경우에 그걸 주식을 줘야 되는 게 인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로 해버리면 LG화학이 그냥 자회사로 100%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율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던지는 거죠. 오늘 폭탄 드랍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340만 주 매도를 쳤다고요.
뭐 오늘 기관각 외인들이 샀다고요? 많지 않아요. 바닥에서 좀 담은 정도의 느낌인 거지. 자, 근데 저는 LG화학을 전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네.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고 이 종목을 끝까지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LG화학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반등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 시점 맞춰가지고 다시 잡아야 되고 물을 탄다면 물을 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LG화학이 지금 LG화학의 반사익으로 LG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을 사서라도 같이 어떻게 해요? 네, 섞어주면서 잘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아니면은 LG화학의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잘 처리하고 나올 수 있는 계속 얘기를 제가 어디서요? 네, 오픈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야 되고 목표가, 뭐 매수가, 손절가 없습니다. LG화학 저희 가족방 분들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 LG화학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요? 배터리 때문에.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라 말씀드렸냐면 22일 날 이번 달 22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맞춰서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왜? 새로운 배터리,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배터리 가지고 차를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LG화학 영향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좀 장기로 보자면 어쨌든 어떻게 해요? LG화학이 뭐 에너지 솔루션? 좋아요. 분사가 돼서 가겠지만 나중에 내 주식이었는데 난 그거 보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걸 받고 싶으면 다시 IPO를 하라고 나보고? 승질 나지. 이해해요. 저도 이해해. 승질 난다고요. 그럼 뭔가 LG화학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뭔가 제고를 해야지. 이렇지 않으면 지금 LG 이미지 완전 깨집니다. 네. 완전 깨진다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실망한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좋다고 외인기관들 받아먹은 거고 바닥인 것 같으니까. 근데 많이 사지도 않았어. LG화학 같은 거 많이 살려면 얼마나 사야 됩니까?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 삼성처럼 들어가야지. 하이스처럼. 근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클릭 한번 하신 거네. 보니까 물량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LG화학 대응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바닥에서 잘 올라가는 거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일장에 LG화학이 하락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매수 자리를 봐요. 상승을 줄 수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커요. 자, SK케미칼이 지금 최근에 약간의 흐름, 하락 크게 나왔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내려왔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내일장의 하락부터는 대응이 필요하고 제가 그 대응에 선두에 서서 여러분들과 오픈방에서 같이 설명드리고 대응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들고 계시다면은 당장에 어떻게 해요? 오픈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 받으시고 수시로 제가 동영상 만들어 올려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저는 LG화학을 추천주 개념이 아닌 책임지고 한번 끝까지 대응을 해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략주 개념이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LG화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두 신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김선윤 위원님과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LG화학에 대한 공략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내일장 전략 두 위원님께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기관들이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네.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들어와서 좀 시장을 조금 붐업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뉴욕 증시 봐야겠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또 좋은 흐름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내일장 맞으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허 위원님께도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해볼까요? 네, 최근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간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압박감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할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에 고점 권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규 접근해야 되고 고점 권역에 있는 것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고점 권역은 아예 접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신과 함께 바닥에 있는 주 찾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간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오늘도 벌써 저희 추천주들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접근해 본다면 굉장히 자동차를 필두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장에 함께 동반해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꽉 채워주신 두 분의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똘망똘망 허 위원님께서는 3부에 심야상담소에서 나오시니까 그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